파라이바의 야생에 있는 페드라 라브라다의 작은 지역에는 연구원이나 가장 호기심 많은 사람도 볼 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은 페드라두 잉가라고 불리는 고대 별 지도를 묘사한 듯한 기원을 알 수 없는 수천 년 이상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념물입니다. 일명 잉가스톤이라고 널리 알려진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은 약 24m의 길이를 따라 조각된 수십 개의 새겨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 기념물로서 브라질의 북동부 대서양 연안의 파라이바 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비문이 새겨진 암석입니다. 이 편마암층은 약 250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벽과 주변에는 알 수 없는 많은 비문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 과일, 인간, 그리고 오리온과 같은 별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그림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 연구를 통해 추정하기로는 여기에서 발견된 일부 비문이 칠레 이스터 섬 사람들의 그림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의 그림과 유사한 걸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돌에 새겨진 대부분의 상형 문자는 동물, 과일, 그리고 인간과 별자리를 나타낸 듯이 보였고 아직 알아볼 수 없는 수많은 기호와 이미지도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기호는 별과 은하수인데 특히 오리온 별자리를 묘사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 특이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돌에 그들의 기록을 남겼던 고대 천문학자는 오늘날의 전문가들도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전문가들은 그 돌 표면에서 무려 400개 이상의 조각들을 확인했고 어떤 사람들이 돌에 명문을 새겼는지 많이 언급되고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이 웅장한 고고학 유적지를 둘러싼 이론과 호기심 뿐입니다. 어쨌건 이런 암석 비문의 정확한 연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구자들은 암석이 최소 6,000년 전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별과 별자리 그리고 은하의 묘사가 바위 표면에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바위 표면에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에 서로 동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문가들도 제각각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 주장만 할 뿐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잉가스톤은 현지인들에게 이타콰티아라라고 불리며 이는 투피의 언어인 돌을 의미하는 이타와 긁히거나 새긴 것을 의미하는 콰티아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포티거아루 원주민들은 그 바위에 새겨진 기호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용어를 사용하여 돌을 언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특징과 그에 따른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잉가스톤의 이 암석층은 파라이바의 강이 범람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인 길이 46m, 일부 높이가 3.8m 정도의 크기에 안각하는 홍수기관의 그 부분이 완전히 잠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소연대 측정법 같은 수단을 전혀 쓸 수 없으며 비문의 실제 연대를 증명할 흔적조차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마암 또는 화강암 퇴적물의 변형 결과로서의 암석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며 학자들에 의해서 돌은 3개의 패널로 나뉘고 있습니다. 딱히 나눌 필요는 없을지 모르나 연구자들은 3개의 큰 패널로 분리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잉가스톤에는 그 중에서 약 15m 정도에 걸쳐 조각이 집중적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한 패널에서는 의인화된 인물과 동물형의 표현 그리고 식물형의 표현이 있었으며 일부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다산 숭배를 나타낼 수 있는 남성 및 여성의 성기 표현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문은 매우 깔끔하고 최대 5cm에 달하는 넓은 홍과 최대 8mm에 달할 정도로 깊게 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별과 비슷한 줄무늬가 나타나는 여러 개의 둥근 비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것이 그 위치에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오리온자리나 플레이아데스 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시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돌의 아래쪽 패널에는 줄무늬가 나타나는 원과 함께 별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3.8m 높이의 바위 꼭대기의 위치에는 깊이와 폭이 적은 흩어진 듯한 표시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바로 아래에 있는 주된 표현들이 새겨진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깔끔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의 비문에 비해서 가장자리 비문이 허술해 보이는 것은 어쩌면 더 정교하게 새겨진 중앙의 비문을 위한 스케치 역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그 중에서도 상단 패널에는 아래와 위를 구분하는 약 114개의 점으로 표시된 것이 매우 흥미롭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이것이 고대인들의 시각에서 우주세계와 지상세계 사이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론이 나온 이유는 상단 패널에서는 혜성과 같은 기호와 함께 태양으로 보이는 기호의 표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겨진 기호의 의미에 대한 또 다른 가정은 원시 달력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가들은 새겨진 여러 기호들이 당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 달력을 나타낸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새겨진 114개의 새겨진 포인트에 3을 곱하게 되면 총 342일이 되기 때문에 이는 1년의 총 일수에 매우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3을 곱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비문은 서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비문과 교차하는 나선형 모양의 큰 원입니다. 두 개의 나선 중 하나는 돌의 시작 부분에 있고 다른 것은 끝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나선의 경우 다른 토착 고고학 유적지에서 찾을 수도 있으며 학자들은 이것이 삶의 죽이나 사람의 매장을 표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나선 중 하나는 시계 방향이고 다른 나선은 그와는 달리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설명으로는 그 첫 번째는 해가 뜨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해가 지는 곳으로서 달력 이론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또 다른 이론으로는 이러한 인가스톤과 외계인의 관련설인데 그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겐 이곳이 ET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가진 일부 이론가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들이 그들의 우주선을 착륙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토양 샘플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 암석에 새겨진 판화에는 그들 행성에 이르는 거리까지 나타내어 보여주는 복잡한 수학 방정식이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외에도 돌을 물렁물렁하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잉카인과 외계인이 이 그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고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인가의 안각하에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6년 스페인 엔지니어였던 프란시스코 파비 알레마니는 고고학 기념물에 대한 수학적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이후 1986년 연구에 대한 첫 번째 결과를 브라질 고고학 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당시 파비아는 인가에서 머물며 1년 내내 태양 위치 변화에 대해서 알려진 특별한 고고학적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은 일련의 벽화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었고 이는 매일 태양의 첫 번째 광선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걸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파비아는 인가의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번에는 바위 표면의 일련의 판화들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주장으로는 그곳에는 별자리를 형성하기 위한 그룹화가 가능한 많은 별들이 관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추정대로 이는 태양과 별들의 기록이었을까요? 이 밖에도 고대 장로들이 당시의 젊은 세대에게 전할 가르침을 설명하는 역할을 이 안각화가 했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으며, 이 암석의 조각은 개울 근처에서 발견되는 둥근 돌인 자갈에 의해서 새겨지고 그려졌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은 한 연구원이 그 지역에서 발견된 작은 돌을 사용하여 이와 매우 유사한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하면서 더욱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론으로는 이러한 비문의 원천은 고대 당시 이러한 비문을 새긴 문화 이전의 문화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여전히 알 수 없는 인가스톤 위에 고대 누군가에 의해서 새겨진 기록과 하늘의 수놓인 별자리 자체는 서로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의 거대한 암석에 새겨진 그림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도록 남겨져 있는 그 고고학적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페드라 두 인가라는 인가스톤은 브라질 최초의 보호 대상이 되었던 고고학 유적지였지만 주변의 시설이나 보호 조치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표현했는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계없이 아직도 남아있는 먼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조각들은 이곳에 살았던 선사시대 일상생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보석 같은 유적 앞에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특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낸 것은 추측만 난무할 뿐 그에 대해서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웅장한 고고학적 유적지를 둘러싼 이론과 호기심 뿐입니다. 멀고 먼 과거, 고대에 새겨진 이 안각화를 남긴 자들은 그들이 고대 인류 조상이었든 아니면 또 그 이전에 다른 누구였든지 간에 어떤 사정으로 이것을 남겼으며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